밥 조금만 주세요. 조금만이요? 조금만의 기준이 어디일까요? 자, 밥을 기준으로 한번 볼까요? 여기 밥을 담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조금만은 어느 정도일까요? 반이 될 수도 있고 3분의 2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조금만의 기준이 다를 수 있겠죠? 이 문제를 해결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바로 디자인 싱킹으로 말이죠. 안녕하세요. 디자인 싱킹하는 강사 김현숙입니다. 오늘은 식판으로 디자인 싱킹을 하는 것을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중학생들이 몇 명이 동아리 활동을 하는데 해양 오염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해양 오염에 대해서 관찰을 하다 보니 이게 음식물 쓰레기와 너무나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 우리 학교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는 어디서 많이 나올까? 급식소구나. 그러면 급식실에 가볼까? 급식실에 가봤더니 오, 잔반통에 잔반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에게 왜 이 잔반이 많이 나올까? 라고 이야기를 해봤더니 어떤 친구는 반찬이 맛이 없어서 내 입맛에 맞지 않아서 뭐 또 어떤 친구는 나는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부른데 너무 많이 주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던 친구들이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일까 생각을 해보다가 우리 디자인 싱킹의 첫 단계 뭐였죠? 공감하기였죠. 공감하기를 해본 겁니다. 잔반을 낸 이유가 뭐예요? 라고 친구들에게 묻게 된 거죠. 자, 물었더니 아까 제가 처음 보여드렸던 그 영상이에요. 조금만 주세요 라는 기준이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선을 만들어 놓으면 잔반이 줄어들겠구나 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프로젝트를 시작을 한 것입니다. 삼성 투마로우 솔루션의 무지개 식판이란 아이디어로 참가한 이 친구들은 최우수상을 받게 되는데요. 삼성 뉴스룸에 들어가서 무지개 식판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상세한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무지개 식판이 최우수상을 받고 그 식판을 도입을 하면서 음식물 쓰레기의 70%가 감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식판에 선 하나를 그었는데 어마어마한 변화가 생긴 거죠. 자, 여기 이미지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냥 있는 식판에서는 조금만 주세요, 많이 주세요 했을 때 그 기준선이 없어서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서로가 생각하는 부분이 다르다고 했지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렇게 식판에다가 선을 그었습니다. 자, 밥을 기준으로 볼게요. 예, 밥을 기준으로 선을 그었습니다. 여기까지 주세요. 여기까지 주세요. 여기에 보면 반 공기, 한 공기, 한 공기 반 이렇게 글자도 적어 놓기도 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 밥이 담기는 곳만 한 것이 아니라 여기 반찬이 담기는 곳도 선을 그었고요. 심지어 국이 담기는 곳도 선을 그어서 기준선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이 기준선, 선을 그었는 것만으로도 음식물 쓰레기가 70%가 줄 수 있는 어마어마한 효과가 있었던 거죠. 자, 이렇게 하는 것이 디자인 싱킹입니다. 디자인 싱킹은요, 공감하고 발상하고 제작을 하는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목동 친구들 먼저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공감을 했죠. 그거 가지고 많은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왜 버리는지, 왜 잔반이 나오는지 그것으로 공감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 어떤 방법이 있을까? 발상을 했습니다. 자, 발상을 해서 거기에서 나온 것으로 제작을 했겠죠. 자, 처음부터 제작이 완성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 또다시 공감하기로 가든지 발상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 디자인 싱킹입니다. 디자인 싱킹은 5단계로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지요. 디자인 싱킹은 공감하기, 문제 정의하기, 아이디어 발상하기, 시제품 만들기, 테스트하기 이 5가지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감하기를 한번 다시 살펴볼까요?
공감하기는 자세히 관찰해보고 또 질문하고 직접 체험해봄으로써 말이 필요 없을 정도의 유대감을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자, 오늘 식판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친구들이 얼마나 버리는지, 왜 버리는지 관찰을 했고요. 또 왜 버리는지 질문도 해보고요. 또 본인이 직접 식판을 가지고 이런 음식물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체험을 해보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공감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식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세요? 만약 지금 급식실을 사용하고 있다면 급식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식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면 지금 현재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식판은 또 어떤 생각을 하세요? 유치원 가는 친구들은 식판을 항상 챙겨가지요. 그런 식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자, 제가 주변에 물어봤더니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식판에 뚜껑이 있긴 있는데 이것이 각각 있었으면 좋겠어요. 밥 뚜껑, 국 뚜껑 이렇게 각각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하신 분도 있었고요. 식판 모양이 좀 귀여웠으면 좋겠어요. 이제 유치원 다니는 친구들의 엄마들이 하는 이야기겠죠. 귀여우면 친구들이 밥을 먹을 때 더 즐거울 것 같으니까 식판 모양이 더 귀여웠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하신 분도 있었고요. 식판이 설거지하기에 좋도록 되어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부들이 많이 그쵸? 이게 홈이 있거나 홈 자체가 모양이 좀 설거지하기에 쉽지 않은 홈이 있을 경우는 설거지할 때 많이 어려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설거지하기에 좋도록 되어 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도 했었고요. 식판에 손잡이가 있었으면 좋겠대요. 친구들이 식판을 들고 가는데 특히 이제 밥이나 국은 뜨겁잖아요. 그러면 양쪽에 지다 보면 이게 밥알이나 국이 송은에 닿으면 뜨거워서 순간적으로 놓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 전도율이 없는 그런 손잡이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깊이가 깊은 식판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신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국그릇 부분이 깊이가 별로 없으니까 떠먹기가 쉽지가 않았대요. 그래서 깊이가 있는 식판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식판의 온도가 유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신 분도 있었어요. 특히 이제 밥국은 처음엔 뜨거운데 빨리 식어버리죠. 넓이가 이렇게 펼쳐져 있다 보니까 빨리 식어버려요. 그래서 온도가 유지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신 분도 있었는데 이 온도 유지는 그 식판이 나왔어요. 그 이유식을 먹이는 엄마가 아기가 밥을 이렇게 빨리 먹지 않고 밥 먹는 시간이 길다 보니까 국이 식어버려가지고 또다시 데우고 또다시 데워서 힘들었다면서 그래서 각 식판에 있는 홈마다 그 온도 조절을 따로따로 할 수 있는 것들을 개발을 해서요. 밥이나 국이 적정한 온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식판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직접 그 물건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되는 겁니다. 자, 식판을 우리가 아무리 디자인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의 마음을 알지 않으면 문제 해결을 할 수 없겠지요. 그래서 디자인 싱킹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감하기입니다. 그 사용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문제를 느끼는지를 내가 직접 공감하지 않으면 디자인 싱킹을 시작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디자인 싱킹의 첫 단계인 공감하기는 아주 중요한 단계입니다. 자, 디자인 싱킹의 공감하기 단계 다시 이야기할게요. 먼저 관찰하기, 두 번째 질문하기, 세 번째 체험하기.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공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식판이란 도구를 가지고 공감하기를 해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디자인 싱킹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싶다면 제가 출간한 디자인 싱킹 교육의 모든 것을 보시면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참고로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생활 속에서 공감하고 발상하고 제작하여서 멋진 디자인 싱킹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세요. 감사합니다.